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쾌거와 같은 세 번째 소식 되겠습니다. 이 쾌거 소식을 제가 오히려 늦게 전달해드리게 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요. 늦은 만큼 임영웅님의 이 신나는 쾌거 소식 바로 한번 하나씩 전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날이 오늘로 한 번 더 터지게 됐다. 신나는 대박 사건이 빵빵 터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영웅시대분들 정말 많은 임영웅님의 축하 댓글 남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물론 실제 많은 스밍을 하신 영웅시대분들은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이런 쾌거 소식이 정말 빨리 올지는 아무도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임영웅님의 이 음악방송 출연과 또는 음악방송 1위 쾌거들 쏟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오늘 쏟아졌습니다. 오늘 쏟아졌어요. 임영웅, 악동 뮤지션, 제니 상대로 2배 격차, Do or Die로 드디어 음악방송 첫 1위의 기록을 세웠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송됐던 쇼 음악 중심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정말 멋진 Do or Die 컴백하자마자 이 노래로 아주 신나는 소식, 1등 소식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역시 임영웅이다. 쇼 음악 중심에서 방송 출연도 없이 1위를 차지했다. 자, 이런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임영웅님이 저번 주에 컴백 무대를 가졌죠. 그것도 웬만한 모든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엄청난 이슈를 끈 임영웅님의 컴백 무대가 펼쳐졌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임영웅님이 요번에 아주 제대로 음악방송에서 압도적인 1등 쾌거 소식을 전달했다라는 건데, 그게 그냥 전달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한번 볼게요. 요번에 쟁쟁한 가수들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미 뭐 저번 주 쇼 음악 중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일단 이 악동 뮤지션. 이 악동 뮤지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야말로 뭐 음원 차트, 음원 성적에서 압도적인 1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악동 뮤지션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MZ세대들과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엄청난 인기를 끄는 바로 혼성 그룹인데요. 중요한 건 이 악동 뮤지션과 최근에 솔로 음반을 내면서 엄청난 파죽지세 인기를 보여주는 제니. 자, 이 두 가수와 우리 아티스트가 정면 대결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점수를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악동 뮤지션도 신곡 발매고요. 제니도 신곡 발매입니다. 근데 이들의 음반 성적 보시겠습니까? 악동 뮤지션이 2,905점, 제니가 2,404점입니다. 근데 우리 임영웅님 성적표 보이십니까? 5,000점 만점이에요. 아니, 2주 만에 1등을 차지한 것도 놀라운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2배 차이입니다. 2배 차이. 2배 차이로 우리 아티스트가 쇼 음악 중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출연 점수인데 악동 뮤지션이 400점, 제니가 750점인데 임영웅님이 629점이나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최근 임영웅님이 음악방송에도 출연했고 예능방송에도 출연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높은 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가 아이돌들처럼 방송 출연이 잦아지면 이 방송 점수에서도 압도적인 모습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이 방송 점수가 임영웅님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도 어떻습니까? 바로 엄청난 성적으로 이제껏 1등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대단한 거. 사전투표 점수예요. 사전투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의외로 모르시고 참여 못하신 분들도 저는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의 사전투표 점수 굉장히 높죠? 무려 617점입니다. 617점. 쉽게 말해서 다른 가수들, 악동 뮤지션이 208점,
블랙핑크의 제니가 320점인데 우리 임영웅님은 제니와 악동 뮤지션이 합친 사전투표 점수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이죠. 그리고 생방송 투표 점수. 와, 2점, 8점인데 임영웅님은 100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 모든 부분에서 두 가수를 압도한 겁니다. 음원 음반, 동영상 방송, 사전투표, 생방송 투표 이 4개 항목에서 전부 다 압도했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총점은요 무려 7000점이 넘습니다. 근데 이 악동 뮤지션이 3519점이고요. 블랙핑크 제니가 3482점으로 7000점 정도 되거든요. 총합 점수도 임영웅님이 2배 차이로 압도했다. 임영웅님은 다 합하면은 7200점이 넘기 때문이죠. 와, 진짜 엄청난 대기록을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내셨다라는 사실에 정말 우리가 이럴 때야말로 자축하고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지금 소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컴백 꼭 첫 음악방송 1등을 엄청나게 축하해 주셔야 된다. 임영웅 1등 축하합니다. 임영웅 두 올다이 1등 축하합니다. 임영웅 쇼 음악 중심 1등 축하합니다. 지금 이런 댓글들이 최소 몇백 개씩 달려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지수에 굉장한 점수를 주겠다. 자,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인기가 막강하다 보니 최근까지 있었던 이 부산 콘서트까지 티켓팅이 엄청났는데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임영웅님의 콘서트 안표가 무려 5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555만 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공연 분야 신고가 2년 새에 무려 11배나 증가했다. 자, 어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이런 공연 분야 신고가 2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라는 건 많은 대중들, 많은 팬분들이 이놈의 안표 파리들을 잡기 위해서 물심양면 힘쓰고 있고 이것이 조만간에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또 많은 대중들이 임영웅님의 이런 콘서트 안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티켓팅 파워가 어마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2번의 콘서트 티켓팅이 어떻죠? 맞습니다. 남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2번의 콘서트 티켓팅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마 계속하여 티켓팅 신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음악 중심 쾌거 소식도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겹경사가 터졌습니다. 이러니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겹경사냐? 바로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선정이 된 겁니다. 자,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번 달 10월 달에는요, 아쉽지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에 이어 탑3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겹경사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 수치 차이를 보세요. 750만 평판지수, 740만 평판지수, 720만 평판지수. 그리고 뉴진스, 엄청난 걸그룹이죠? 4위를 차지한 뉴진스의 평판지수를 보십시오. 440만입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은 1등을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브랜드 평판지수와 비교했을 때 불과 30만 차이밖에 보여지지 않고 블랙핑크와는 20만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3위를 차지했느냐? 방탄소년단 솔로 멤버들로 활동 시작했죠. 블랙핑크 역시 지금 제니가 솔로 앨범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쟁쟁한 전 세계에서 여자 방탄소년단, 전 세계 탑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불과 20만, 30만 밖에 나지 않는 가수가 바로 우리 아티스트이고 솔로 가수 중에서는 전체 1등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쇼 음악 중심에서 경쟁한 악동 뮤지션조차 374만 포인트예요. 그럼 임영웅님하고 비교하면 딱 2배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1위 후보곡으로 붙었을 때도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티스트가 2배 차이의 점수로 제쳤다. 그런데 브랜드 평판에서도 2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당장 4위를 차지한 뉴진스와 비교해보면 무려 300만 가까이의 어마무시한 평판 지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뉴진스와 300만 차이 나는 지수의 가수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쭉 내려보니 자 14위, 15위, 16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트롯 가수들인데 이들이 100만 단위의 평판 지수를 보여줍니다. 무려 10계단 이상 차이 나는 수치가 300만이라는 평판 지수의 차이인데 우리 임영웅님은 순위 차이에서는 불과 1계단 차이가 났지만 그 평판 지수의 점수로 따져보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10월 달에 컴백곡을 내지 않았다면 우리 아티스트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는 임영웅님이 평판 지수에서 다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보여주고도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의 파워가 굉장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재증명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월달, 8월달에는 임영웅님이 9월달엔 1위, 8월달에는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지수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고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꼭 축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커뮤니티 지수, 동영상 미디어 점수 지수, 다양한 지수들이 합쳐져서 지금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지수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남겨주실수록 우리 아티스트에게 어마무시한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확 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나는 쾌거의 기록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이자 임영웅님의 절대적인 영향력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사진과 함께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항상 팬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티스트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1위를 하자마자 영웅시대 분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티스트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겠다. 역시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인성은 남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1위를 상징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사진인데 사실 이거는 임영웅님이 뭐 1위 하는 걸 예상했을 수도 있지만 임영웅님의 안무가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댄스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임영웅님의 두 올다이의 댄스의 키포인트가 뭐죠? 맞습니다. 바로 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서 빙빙 돌리는 댄스가 엄청나게 지금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 1등처럼 보이는 것을 상징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이 저 손가락 하나를 안무를 넣은 이유도 결국에는 최고가 되겠다. 원탑 가수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댄스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티스트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장르에서 압도적인 1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절대적인 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쾌거와 결과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소식을 좀 늦게 전달드려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는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임영웅님의 쇼음악 중심을 이번 주에 1등 했으니까 당장 다음 주에 M 카운트다운 그리고 인기가요까지. 그런데 인기가요가 일요일날 또 방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쇼 음악 중심처럼 임영웅님이 바로 1위에 등극하는 쾌거의
결과를 저는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고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점수표 자체가 음원 음반 성적에서 1등이고 실시간 투표에서 1등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합산을 해도 6,000점이잖아요. 다른 가수들의 3,000점대 점수를 이미 2배 이상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요에서도 어떻죠? 맞습니다. 이미 1위를 확정 지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일요일 날 또 한 번의 쾌거 소식이 우리 팬분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팅도 엄청났고 예능방송 출연도 굉장히 했고 나아가서는 음악방송 출연까지 그야말로 우리 아티스트의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에 대한 많은 언론사의 이야기들도 끊임없이 어떻죠?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TS 샴푸 특별 굿즈 증정 방송까지 그야말로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아티스트의 종횡무진 활약을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다 보니 임영웅님이 이제는 정말 많은 곳에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아마 자연스럽게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티스트가 전현무 씨에게 공식적으로 러브콜을 받은 만큼 우리 임영웅님이 분명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러할 가능성이 한 가지 더 제기된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가 뭐냐? 기안84라는 나 혼자 산다 출연자가 풀코스 마라톤을 하다가 복통 때문에 쓰러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안84라는 출연자가 복통에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쭉 보니까 이렇게 6kg을 감량하고 엄청나게 마라톤까지 도전을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임영웅님의 이름이 또 한 번 언급됐어요. 자, 보니까 결국 달리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급수대에서 기안84라는 이 멤버를 응원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던 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팬을 본 전현무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안84야, 너 무슨 임영웅 같다 라면서 부러워했고 이 기안84라는 출연자는 겸손하게도 아유 임영웅 정도는 절대 아니다 라며 수줍게 웃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언급이 나 혼자 산다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가 정식으로 임영웅님의 출연을 직접 러브콜 했던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시상식에서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예능 방송가마저도 강타하고 있으며 아예 점령하고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대기록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임영웅님의 유튜브, 웅튜브가 드디어 156만 구독자를 돌파하는 기록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155만 구독자를 돌파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또 10,000명을 늘리며 이제는 156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역시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있는 이 영웅시대 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100만 구독자까지 정말 빠른 속도로 올랐는데 그 이후로 56만 명은 좀 천천히 늘어났죠. 하지만 천천히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팬층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울 따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롯 가수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구독자 전 늘어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매번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여 성공 신화를 쓰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새로운 신규 팬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기록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넘버원 임영웅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무려 134주 연속 1위입니다. 무려 134주. 와, 한 달이 4주에서 5주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기록인지 느낌이 팍 오시지 않습니까? 2년도 훌쩍 뛰어넘은 대기록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임영님의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집계된 10월 2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기록이 무려 443만 4,960표를 얻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이 좋아요 부문에서도 가장 많은 42,498개를 받으면서 매번 압도적인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록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영웅시대에 환호하라. 임영웅 스타 왕중왕 67주 연속 1위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아이돌 차트도 그렇고요. 이번 스타 왕중왕 역시 연속 1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록을 전부 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손 한 땀 한 땀의 노력으로 일궈낸 쾌거라는 것이 굉장한 기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번 임영웅님의 스타 왕중왕 대기록은요, 단순한 1등이 아니었습니다. 쭉 내려보니 2위의 영탁님이 99,000표, 임영웅님은 13만 표가 넘는 표를 받으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거든요. 3위의 이찬원님, 4위의 장민호님 쭉 있고 방탄소년단 지민 멤버가 7위에 21,000표, 9위에 방탄소년단 진 멤버가 15,000표, 무려 방탄소년단 2명 멤버의 투표를 합한 것이 36,000표 정도인데 아티스트 임영웅님하고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득표 차이를 보여줍니다. 요번에 임영웅님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어떤 기록을 세웠습니까? 맞습니다. 최고 다관왕 가수에 등극했죠. 여기엔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분명히 존재했는데 우리 아티스트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번 마마 어워즈 임영웅님의 남자 가수상과 베스트 솔로 퍼포머 이관왕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경쟁 상대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촥 나열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고 탑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정면 승부가 되는 게 우리 아티스트밖에 없다. 명실상부 모든 가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은 공중파에도 올라옵니다. 최근 SBS 인기가요에 등장한 임영웅님의 사진인데 우픈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어요. 임영웅님의 사진에 임영웅이라고 적혀야 하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NCT 127 타 아이돌 가수의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서 이거 SBS가 잘못 적은 것 같다. 분명히 노래 제목은 Do or Die라고 잘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수의 이름은 임영웅이 아니라 NCT 127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실수지만 귀여운 실수라고 팬들은 넘어가 주자라고 웃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임영웅님이 아이돌이 돼버렸다.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 아티스트가 Do or Die 노래 장르처럼 K-팝을 부르는 아이돌 가수가 돼버린 것만 같다. 라면서 많은 팬들이 또 재밌어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양한 곳에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거론되면서 아티스트의 이 한계는 끝모를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작곡가분 임영웅님의 Do or Die를 만든 지미 버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가수인 거 기억나시죠? 많은 아이돌 걸그룹들의 노래를 만든 그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임영웅님의 서클 차트 다관왕 소식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스토리를 올리게 되면서 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다. 흐뭇했는지 이렇게 끊임없이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아이돌, 많은 걸그룹의 노래를 만든 작곡가인 만큼 특히나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처음 접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신이 만든 노래를 이렇게 임영웅이란 가수가 아이돌도 아닌데 완벽하게 소화하며 종횡무진 이런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며 엄청난 놀라움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이 한 번 더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번 서클 차트 임영웅님이 4관왕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차트에서 하나, 다운로드 차트에서 하나, 그리고 V 컬러링 차트에서 하나, 그리고 링 차트에서 하나, 통화 연결음이죠. 컬러링과 V 컬러링. 그래서 여기까지 4관왕을 차지했다. 서클 차트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무려 4관왕 4개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바로 벨소리 차트까지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Do or Die가 차지를 하며 4관왕이 아니라 서클 차트 5관왕의 대기록을 새로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너무너무나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대단한 임영웅님의 마마 어워즈가 지금 거의 출연이 확정지었죠. 2관왕 후보이기 때문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에 방영할 공중파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아티스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높아졌다. 1위 후보곡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강력해졌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더욱 우리 임영웅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임영웅님의 마마어워즈만이 아니라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니까 필리핀의 대세 배우 3인방까지 참석을 확정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엄청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개최가 된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마마 어워즈는 임영웅님이 어디서 등장을 했죠? 맞습니다. 일본 도쿄돔에서 지금 무대를 설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필리핀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기에도 우리 히어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12월 14일 날 필리핀에서 개최가 됩니다. 임영웅님이 일본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넘어가서 이 위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미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은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를 매년 참석하면서 매번 새로운 수상 기록을 세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2021년, 2022년도 참석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를 임영웅님이 올해 2023년 12월에 참석 안 하겠습니까? 저는 참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아마 이 필리핀 국민들을 깜짝 놀래킬 K-팝 무대가 되겠죠. Do or Die 무대가 화려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출격 이전에 우리나라 초대형 최초 아레나 공연장에서 특급 무대, 특별 무대, 그리고 엄청난 다관왕 수상까지 기대가 되는 이야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멜론 뮤직 어워즈 12월 2일 인천 용종도에서 개최가 된다. 자, MMA 바로 멜론 뮤직 어워즈입니다. 이 멜론 뮤직 어워즈가 올해에는 국내 최초 K-팝 전용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아레나 초대형 공연장에서 팬들을 맞이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국내에 공연장이 너무 협소했는데 이 K-팝 전용 아레나에서 이 MMA 2023 12월 2일 날 열릴 이 멜론 뮤직 어워즈가 초대형 아레나에서 선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대는 일본에선 아메바 TV를 통해 시청이 되며 특히 웨이브에서도 실시간 생중계가 이루어집니다. 굉장한 기대를 갖는 이번 시상식이 되겠죠. 마마 어워즈 못지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어디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동부가 최대 규모로 인천공항 인근에서 건설 중인 이 리조트가 분기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규모예요. 여기가 뭐 주차장, 리조트 호텔들이 쭉 늘어서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가 공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죠. 물론 우리나라의 제2의 라스베가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나라 최대 공연장이 있고요. 우리나라 최대 공연장에 다양한 K-POP 팬들이 계속 몰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해외 관광객들을 계속하여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유명한 관광지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최소 15,0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 정도면 뭐 K스포돔이나 저기 우리 임영님이 공연했었던 서울 콘서트 공연장, 야구 경기장으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 장소 별 차이 없지 않냐? 이러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5,0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라는 이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임영웅님은 전문 공연장이 아니라 컨벤션 센터나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음향시설이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 아레나 공연장은 LA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전문 공연장에서 몇천석 되지 않는 자리에 작은 규모의 크기였지만 얼마나 그 노래가 울림톤이 다르게 들렸는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엄청난 초대형 공연장에서 12월 2일 날 임영웅님이 바로 멜로뮤직 어워즈에 참석하며 초특급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와 똑같이 우리 임영웅님은 멜로뮤직 어워즈에 매년 참석하여 상을 받고 무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지겠습니까? 빠질 리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최근 아이돌 태민이 12월에 여기서 솔로 콘서트를 엽니다.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연다. 그것이 12월 17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콘서트로는 태민이라는 멤버가 처음이겠지만 중요한 건 임영웅님은 그보다도 빠른 12월 2일 날 멜론뮤직 어워즈를 통해서 이 초대형 아레나 공연장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엄청나게 두근대시지 않습니까?